안녕하세요. 오늘은 동북아 역사재단 박지양 이사장에 대한 공개 질의와 공개 토론 요청입니다. 내가 왜 공개 토론과 공개 질의를 하게 됐는가? 동북아 역사재단 박지양 이사장이 고조선 고구리 발해는 중공하고 한국이 공동으로 유산으로 공유하자라고 얘기를 했고, 독도는 우리 땅이니 이런 얘기를 젊은이들에게 강요하지 말자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공개적으로 질의를 하고 공개 토론을 요청하려고 합니다. 기자회견을 했는데 기자 간담회, 거기에 대한 경향신문의 기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 역사만 옳은 것이고 저들 역사는 틀렸다는 식으로 우리 주장만 해서는 국제사회에서 이제 우리 편을 만들 수도 없고 제3자를 설득할 수 없다 라고 했고, 우리를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태도와 근거를 마련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재단에서 계획 중인 학술 행사에서 친한파가 아닌 사람들의 목소리, 젊은이들의 목소리를 많이 들어야 한다. 일본에서 우익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온다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환영할 것인데 제3자가 동의할 수 있게 이들과 토론을 전개하면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앞으로는 학술대회나 이런 데서 친한파가 아니라 또 한국의 목소리가 아니라 일본 우익 대표도 초청해서 객관적으로 토론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거기다 대입해서 독도 문제를 보기를 들어서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독도를 시로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방적인 주장을 할 필요가 없었어요. 우리가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처음부터 얘기할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그럼 독도 문제는 일본의 한 지방 행사에 불과했어요. 그러다가 국가에서 처음으로 과장급이 참석을 하고 지방 행사에, 그리고 점점 더 관여해서 나중에는 일본 정부가 직접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교과서 문제가 일어나면서 외교적인 문제로 등장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독도에서 가지고 있었는데 일본이 이 문제를 들고 나와 가지고 계속해서 일방적으로 문제를 키워왔는데 어떻게 우리가 일방적인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너희들이 주장이 아니라고 그랬지 일방적인 주장을 한 적이 없습니다. 자, 외교 문제로 비화되자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일방적인 주장만 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한일 역사 공동연구회를 만들어서 논의했습니다. 2001년 10월 한일 정상회담에서 역사 문제의 한일 공동연구가 합의돼서 발족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2005년 3월 3년간의 제1기 활동 끝에 결과 보고서가 발표되었습니다. 2007년 6월 제2기 1차 전체회의 2기 한일 역사 공동연구를 공식적으로 재개합니다. 또한 2기에는 교과서 분과위원회도 신설했습니다. 이건 위키피디아 한일 역사 공동연구위원회를 치면 다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논의하고 일방적인 주장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쪽 얘기 학자, 전문가 다 얘기 들었습니다. 다 얘기 듣고 그리고 논의했는데도 불구하고 교과서에 독도는 일본 영토라고 싣고 최근에 교과서 지침서까지 완성했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일방적으로 주장했다는 것입니까? 자, 그러면 이제 교과서까지 다 집어넣고 다 했는데 끝난 판인데 무엇 때문에 일본 우익을 데려다가 객관적인 논의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자, 이 얘기는 도대체 무슨 말인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현재의 독도 문제나 이런 문제에 대한 한일 관계, 예를 들어서 위안부 문제라든가 이게 현주소를 잘 알아야 돼요. 일본은 드디어 우리가 지배하고 있는 독도 영유권에 대해서 겹치기 가등기를 완성한 겁니다. 적어도 교과서에 실었다는 것은 독도 땅에 대한 자기 입장에서는 자기들도 등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독도 문제를 분쟁 지역으로 만들어 가지고 국제기구에 제소하는 것이 마지막 소유권을 갖겠다는 마지막 단계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우익을 데려다 학술대회를 한다? 그건 무슨 얘기냐? 그것 자체가 분쟁 지역을 인정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분쟁 지역 좋아. 그럼 분쟁인데 뭐 때문에 니들의 주장은 뭐냐? 이미 그거 다 해가지고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우익을 들여다 들으면 그것은 분쟁 지역이라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국방부가 정신없이 정훈책에다가 분쟁 지역으로 표시한 것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 동북아 역사재단은 그러한 문제를 막으라고 만든 단체예요. 그런데 일본 우익 데려다가 이것을 갖다 얘기를 한다는 것은 분쟁 지역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들이 주장하는 국제기구 제소 주장을 전향적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일본 정부와 극우 세력이 내세우는 논리를 그대로 받아 실천하겠다고 하니 그것도 동북아 역사재단 이사장이 도대체 동북아 역사재단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이런 어린아이 같은 발상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아마 나중에 그렇게 한번 토론하고 나서 그 결과가 일본 신문에 어떻게 나오는가 한번 보면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냐 한번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이사장의 이와 같은 잘못된 역사관은 사실은 그냥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그냥 한번 해본 소리가 아니라 취임 간담회에서 했고, 그리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것이 그 사람의 기본 사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기본 사관은 무엇인가? 자, 신문 기사를 좀 더 다시 보겠습니다. 젊은 세대들은 일본에 대해 음식 좋고 가깝게 갔다 올 수 있는 좋은 곳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 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50대 이상의 기성세대들은 자기 연민과 한의 역사가 있지만 젊은 세대들은 그렇지 않다. 가서 잘 먹고 좋은 곳 가서 놀고 오고 그렇게 생각하는다. 근데 50대 이상의 기성세대들이 자기 연민이라는 것은 자기를 가엽게 여기는 겁니다. 한의 역사를 가지고 젊은 세대의 역사를 강요하고 있다. 그런데 그런 역사를 젊은 세대에 강요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일본의 한국집에나 35년간 한국집에나 독도 문제가 자기를 가엽게 여기고 한이 서린 역사인식 때문에 생긴 것입니까? 한국의 집화 독도 문제가 우리나라 사람들의 열등의식과 한 때문에 생겼단 말입니까? 솔직히 이게 무슨 역사관입니까? 걔들이 쳐들어왔고 걔들의 문제를 삼은 건데 이 역사신이 왜 우리 소위 50대 이상이 갖고 있는 한의 역사 그리고 자기를 가엽게 여기는 연민의 역사 때문에 이게 생기고, 자, 그런 역사 인식을 젊은 세대에 강요하지 말자? 이 얘기는 뭐냐면 젊은 세대들은 일본에 대해서 음식 좋고 가깝게 갔다 올 수 있는 좋은 곳인데 50대 이상의 이런 한의 역사 인식을 가지고 방해하지 말자는 거예요. 이게 동북아 역사재단 새로운 이사장이 첫 번째 기자간담회에서 한 공식적인 발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공식적으로 묻습니다. 이사장에 묻습니다. 일본 강점 문제는 한국의 50대 이상의 연문과 한 때문에 생긴 것인가? 독도 문제는 한국 50대 이상의 연민과 한 때문에 생긴 것인가? 위안부 문제는 한국 50대 이상의 연민과 한 때문에 생긴 것인가? 강제징용 문제는 한국 50대 이상의 연민과 한 때문에 생긴 것인가? 또 한국의 어른들은 젊은이들에게 자기 연문과 한의 역사를 강요하고 있는 것인가? 한국의 어른들의 자기 연민과 한의 역사가 정말로 젊은 세대에게 일본 여행을 방해하고 있는가? 이 점에 대답을 해야 됩니다. 이 6가지가 이사장에게 묻는 저의 공개 질의입니다. 그 다음에 동북공정에 관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자들이 물었어요. 동북공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고대 유물을 가지고 내 것 주장하며 싸우는 시각은 찬성하지 않는다. 공동의 유산식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 학자로서의 생각이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예. 자, 동북공정이 고대 유물을 가지고 싸우는 것인가? 우선 이거부터. 그래서 나는 요즘 애들은 동북공정이 초등학생만 하더라도 역사 가지고 싸우는 거지 고대 유물 가지고 싸우는 거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근데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냐는 거예요. 예. 동북공정은 중화인민공화국이 옛날 조선, 부여, 고구리, 발해 같은 3000년 우리 역사를 중화인민공화국 역사로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였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대응하기 위해서 만든 동북아 역사재단 이사장이 동북공정을 고대 유물을 가지고 니것 내것 싸우는 것이라는 상상을 초월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죠. 초등학생도 이런 말은 할 수 없습니다. 1979년 이전에는 중화인민공화국도 전부 고구리, 부여, 옛날 조선, 발해는 우리 역사라고 했습니다. 당시에 유일한 백과사진 사회를 봐도 고조선, 부여, 고구리, 발해 역사는 조선의 역사라고 했고 1962년 주울레가 조선 관계 담화에서도 다 인정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90년대 들어오면서 국가사업으로 역사 왜곡을 시작하다가 여러분이 잘 아는 동북공정이 2002년부터 중국 공산당 핵심 학술기구인 사회과학원을 통해서 국력을 다해서 심탈해 간 것이 이것이 동북공정입니다. 예. 이거 뭐 내용이 많으니까 자세한 건 제가 동북공정 백서를 발표했으니까 참조하시고 필요하신 분 나중에 소개하겠습니다만 필요하신 분들은 무료로 보내드릴 테니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 동북공정이 무슨 유물을 가지고 싸우는 것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일방적으로 침략을 받은 것이고 이런 역사전쟁에 나와 싸우라고 만든 것이 동북아 역사재단이에요. 그런데 동북아 역사재단 이사장이 그런 것 그냥 내 것 주장하지 말고 조선이고 부여고 고구리고 발해 역사고 두 나라가 같이 공유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주장이에요. 그렇다면 그러한 결정을 중화인민공화국에 맡기면 되지 무엇 때문에 동북아 역사재단이 존재합니까? 이사장은 무엇 때문에 존재한 거예요? 우리 역사를 공동유산으로 하자는 것은 정확하게 중화인민공화국의 한 나라 역사를 두 나라가 함께 쓰기, 걔들은 일사양용이라고 해서 내몽골을 먹을 때 했던 작전을 우리 동북공정이 똑같이 썼던 일사양용, 한 역사를 두 나라와 함께 쓰기 작전을 정확하게 지금 동북아 역사재단 이사장이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예. 자, 그 사람들이 처음에요. 고구리, 특히 고구리를 중점으로 쓰시면 이 역사를 중화인민공화국 역사다 이렇게 하면 아무도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첫 번째 딱 아주 용이 주도하게 내세운 것이 일사양용, 즉 한 역사를 두 나라 함께 쓰기를 내세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한국에서 막 들고 나올 줄 알았더니 학술적으로 해결하기로 합의하고 학술대회를 했는데 한국 측에서 동북정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사양용 요걸 싹 집어넣고 3000년 소유권에 아무런 추정도 안 하니까 그냥 그걸 다 먹어버린 겁니다. 예. 그리고 2년을 더 연장해서 2009년에 역사 침탈을 완료하고 2017년까지 17년까지 자국의 국사로 만들어서 백과사전까지 다 바꿨습니다. 이것도 자세한 것은 제가 중화인민공화국 국사가 된 조선, 부여, 고구리, 발해라는 책을 냈으니까 자세히 참고해 주시고 이 책이 필요하신 분은 저한테 연락을 하시면은 또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장이 이야기하고 있는 공동유산으로 하자는 것은 동북공정이 진행될 때 중화인민공화국이 삼았던 전략이었고 이제는 국사화가 완료되어 굳히기 작전으로 들어간 단계인데
대단한 대안인 것처럼 침탈자의 전략을 대변하고 있다. 이건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일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새로운 이사장은 동북공정이 무엇인지 모르는 겁니다. 두 번째, 이사장은 동북공정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모르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이사장은 동북공정이 끝났는데 아직 진행되고 있는지 끝났는지도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사장은 우리 역사 3000년이 중화인민공화국의 국사가 된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한갖 유물 가지고 네 것 내 것 싸우는 걸로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예. 하나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이런 문제를 다룰 국제기관의 우두머리가 되어 아주 어린 아이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묻습니다. 공동유산으로 하자는 이사장이 묻는다. 조선은 중화인민공화국 역사도 되고 한국 역사도 되는 것인가? 부여는 중화인민공화국 역사도 되고 한국 역사도 되는 것인가? 고구려 역사는 중화인민국 역사도 되고 한국 역사도 되는 것인가? 발해 역사는 중화인민국 역사도 되고 한국 역사도 된다는 것인가? 다시 말하면 조선, 부여, 고구려, 발해의 역사를 공유하자는 얘기인가? 이에 대한 공개적인 답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자, 그러면 어디서 이런 유치한 역사관이 나온 것인가? 유치하다는 것은 어린아이란 뜻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몰라서 그러는 건가? 그런데 이사장의 학문적인 견해와 활동 경력을 보면 그것이 단순한 견해와 한계 때문이 아니고 일생 동안 굳혀온, 또 생활해온, 공부해온, 가르쳐온 역사관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다는 데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증거를 지금부터 간단히 대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북아 역사제도를 이제는 뉴라이트 사상이 이끌고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 박지향 이사장은 해방 전후사의 재인식 등을 통해서 뉴라이트 활동에 적극 참여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해방 전후사의 재인식을 한번 사서 보시면 됩니다. 이 책은 박지향, 그 다음에 이승만 학장을 했는 이영훈, 김철, 김일령 이 3명이 있었고, 이것이 이제 교과서 포럼인데 나중에 한국 현대사학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뉴라이트 계열을 주축으로 한국 근현대 분야를 중점적으로 다루는데 여기에 박지향 이사장은 아주 중요한 활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주 적극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책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소위 사회적인 반응을 받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나무위키에 나왔어요. 나무위키에 보면 이 책에 대한 논란, 이 책에 대한 논란이 이렇게 나옵니다. 발간 당시 조중동을 위시한 보수 세력 언론에서 필독 도서 정도로 소개하며 홍보하였다. 학계에서는 파장이 굉장히 반발이 엄청났다. 이 책의 내용이나 자료 출처 등에 대해서 진보 좌익 학자들은 편향적이라고 보았다. 그 다음에 1979년 발간된 해방 전후사의 인식이 북한의 주장을 무비판정으로 수용하며 NLPDR의 동떨어진 세계관, 역사관을 만들어냈는데 거기서 전향한 주사파들이 참여한 이 책은 김일성 자리에 이승만을 집어넣고 방향만 다를 뿐 같은 짓을 했다. 한국현대사 연구의 권위자인 서중석 교수는 이 책을 비전문적이라고 규정짓고 한국현대사를 정치적 잣대로 이용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건 지금 나무위키에 있으니까 여러분 보시면 아마 더 자세하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직접 이제 경험한 것, 저는 뭐 뉴라이트 참여 않고 거기에 토론도 참여를 안 했는데 이 뉴라이트가 사실은 국사 해체론주의자들과 일치한다는 점이 심각합니다. 근데 이 문제는 제가 직접 참여했기 때문에 당시 상황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뉴라이트 활동에 대해서 많은 논쟁이 있지만 이상하게
뉴라이트에는 얘기를 하는데 국사 해체론에 대해서는 참 조용히 해요. 국사 해체라는 건 국제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2003년 8월 21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사 해체를 향하여 란 공개 토론을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목은 저도 많이 잊어버렸기 때문에 조선일보 유석지 기자가 쓴 국사는 억압이며 은폐다. 민족 폐쇄성 벗어나야 한다는 기소를 참석해서 그대로 그냥 옮겨놨습니다. 그 당시 토론회에서 이영훈 교수가 뭐라고 그러냐면 민족주의가 조종하는 공동체적 평균주의는 정치적 포퓰리즘의 원천일 뿐 아니라 분배를 둘러싼 계급 갈등을 필요 이상으로 증폭시킨다. 역사가 마치 재판관이 된 것처럼 도덕적으로 선악을 판단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고로 국사는 없애야 된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양대학의 임지연, 이 사람 동유럽사입니다. 아까 경제사 전공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국사 해체자인데 국사학자는 참석할 수 없죠. 국사학자는 한 분도 여기에 발표한 사람이 없습니다. 식민지 시대 민중의 고통은 어느 순간 민족의 고통으로 바뀌고 민족은 다시 국가의 개념으로 전이해왔다. 그렇기 때문에 1980년대 민중사학조차 국가 권력을 정당화할 위험성을 갖추고 있었다. 협소한 국민 국가의 틀을 벗어나 인간의 삶과 다양한 국면을 존중하는 역사를 구축해야 된다. 역사를 없애야 되는데 거창하게 인간의 삶과 다양한 국면을 들고 나왔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제1교포로 최초로 와사대학 교수가 된 이성시 교수. 이분은 우리 한국사를 전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와사대학 교수를 하면서 가장 고민이 뭐냐면 일본과 한국 양쪽에 자기는 소위 제1교포인데 굉장히 난처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민족 국사를 해체하자고 주장한 것 같아요. 그와 같이 그러니까 한일 뭐 동아시아 역사회라는가 그걸 만들어 가지고 발표한 겁니다. 이거 그때 굉장한 반응을 일했던 것입니다. 거기에 뭐라고 했냐면 이성시 교수가 우리에게 국사는 억압이며 배제이며 은폐입니다. 국사는 역사를 일국사라는 하나의 틀 안에 가둬버림으로써 다양한 역사상을 매몰하고 역사적 상상력의 결핍을 불러오게 합니다. 그로 국사는 해체해야 된다는 거. 자기 바람일 수도 있어요. 국사가 해체되면 제1교포로서 일본 교수가 되기에 좋겠죠. 그런 특수한 상황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이에요. 국사를 해체하고 한국사를 없앤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국사 교수들이 나와서 막 반대할 줄 알았어요. 근데 플로에서 국사학자가 단 한 명도 나서서 너희들이 무슨 말이냐, 국사는 있어야 된다고 주장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때 저는 깜짝 놀란 거예요. 그 당시 저는 고구려연구회 회장을 하고 있을 때인데 그때 제가 손을 들고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원래 역사에서는 자인과 저울렌이 있습니다. 역사적 견해가 달릴 수 있어요. 그러나 역사적인 사실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가와 우리 민족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 자체를 없앨 수는 없는 겁니다. 그 인식을 바꿀 수는 있는 거지. 그래서 저희가 현실적으로 엄연히 존재하는 국사를 어떻게 해체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그렇게 신화니 뭐 나중에 보겠습니다만은 신화를 가지고 뭐 3000년 역사를 만들어낸 이런 비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신화는 과정이 있지만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모든 나라는 신화로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신화적인 얘기가 역사의 시작인 게 모든 나라예요. 뭐 중공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서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소음 얘기는 그렇게 좋아하고 믿으면서 왜 탐구 신화는 안 믿습니까? 자, 그 다음에 내가 더 이런 얘기 했어요. 한국사 서술이 과정된 게 아니라 오히려 열등의식이 문제 아니냐?
그게 무슨 얘기냐 하고 내가 하니까 이영훈 교수가 국사 해체란 모든 걸 파괴하고 허무주의로 돌아가자는 게 아니다. 다만 다양한 측면에서 볼 수 있는 역사 민주화를 의미한다. 좋아요. 그렇게 견해를 가지고 주장해라 이게. 나는 이 단체가 없어져라. 너희들은 안 된다가 아니에요. 지금 문제는 뭐냐? 바로 이런 사람이 우리 국사를 위해서 또는 우리 민족사를 보호하고 대응하기 위해서 침탈을 대응하기 위해서는 동북아 역사재단 이사장이 이런 사람이 들어오면 되느냐는 거예요. 이런 역사관을 가진 사람이. 자, 한국사에 대해서 그러면 국사 해체론은 어떻게 하느냐. 이영훈 교수가 아까 그걸 쉽게 풀었어 가지고 해방 전후사의 재인식을 쉽게 풀어쓴 책이 나왔습니다. 그 출판사 서평에 나온 것을 내가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단 1%, 1g도 제 생각 안 들어 있습니다. 국사해체로 한제들 한국의 인식은 수천 년 전부터 한반도에 단일한 민족이 존재해왔다는 명제는 조작된 신화다. 한국 역사에서 민족이라는 집단의식이 생겨난 것은 일제와 식민지식이다. 일제의 억압을 받으며 소멸 위기에 직면한 조선인들이 그들의 하나의 정치적인 공동 운명체로 새롭게 발견하면서 민족이라는 집단의식이 형성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태종을 맞아서 그 힘들고 어마어마한 목숨을 끊어가면서 싸웠었던 일, 임진왜란 이런 것들은 다 민족의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근대 역사학에서 이르게 한 민족이란 개념을 가지고 역사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건 잘못 본 겁니다. 이건 토론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민족이란 고정된 실체가 아니며 다른 모든 것이 그러한 성립, 발전, 좌절과 해체가 과정이 된다. 이제는 해체할 때가 됐다는 겁니다. 따라서 식민지식이 발견된 민족의식이 해방 후 남과 북에서 지배적인 국가 이념으로 발전해왔고 현재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지만 세계화 흐름에 밀려 점점 쇠퇴한다는 것이 이 책의 전망이다. 이게 소위 이영훈 교수가, 그리고 끝에 가서 여기 지금 서평에 보면 이영훈 교수는 이 책에서 민족사관과 민족주의를 맹렬히 공격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어마어마한 네오내셔널리즘. 지금 보세요. 이스라엘 전쟁도 민족주의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도 옛날 그 역사가 그 땅이 어느 나라 역사냐 가지고 싸우고 있습니다. 대만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세상이 변하고 있는데 이제는 쇠퇴하고 있으니까 국사를 해체하자고 주장한 것이 국사 해체론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 왔는데, 그래서 제가 왜 동북아 역사재단 이사장과의 공개 토론을 제안하느냐. 이게 토론 제안의 사유입니다. 역사적자들은 자기 나름대로 사관을 가지고 역사를 비판할 수 있습니다. 저도 특이한 역사관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소수 의견이 국가의 역사와 영토 침탈에 대응하기 위해 세워진 동북아 역사재단이 전략적인 사관이 된다는 것은 엄청나게 큰 사건입니다. 원래 이 국제기관은 동북공정에 대응하기 위해서 2004년에 처음 발족됐습니다. 그것이 고구려 연구재단입니다. 요건 제가 새로운 이사장한테 공개 토론을 제안한 게 한 달 기간이 있으니까 공부를 해가지고 오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토론하자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사장이 김정비 이사장이었어요. 고려대학교 총장이었고 한국 고대사 전공이에요. 그런데 학술적으로 두 나라가 해결하자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한중학술대회가 북경에서 열렸고 두 번째 학술대회가 한국 화성에서 열렸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느냐? 이때 이 두 학술대회에서 단 한 글자도 동북공정이라는 단어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여기는 역사 문제를 해결하라고 변호사들을 보내서 내 거다 싸워야 된장에 보냈는데 이쪽 변호사가 딱 와서 얘기를 해보니까 이쪽 변호사가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내 거란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건은 아름다운 거고 좋은 거다. 이것만 하는 거예요. 결국 여기서는
아무런 문제도 결론도 나오지도 않고 심지어는 문제 제기조차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왜 그랬냐? 김정배 이사장은 좀 오랫동안 같이 토론을 하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나 1년 반 만에 결국은 동북아 역사재단한테 흡수 합병, 다시 말하면 쫓겨난 겁니다. 그건 뭐냐? 동북아 역사재단은 주로 일본사를 전공하는 사람들이 독도 문제가 일어나니까 만든 거예요. 주교 외교부. 그 다음에 고구려 연구재단은 교육부. 밥그릇 싸움입니다. 뭐 자세한 건 제가 책에 써놨으니까 동북공정 백서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최초 김용덕 이사장은 일본 근대사 전공입니다. 이때 한국의 한중 고구려 역사 토론회 2007년, 2008년 두 번 하는 동안에 단 한 번도 동북공정 니는 틀렸다. 우리 주장은 이러니까 동북공정 그만두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김용덕 이사장이 와가지고 이 2009년까지 3년 동안 한 일은 이겁니다. 국민들이 역사를 잘 모르고 흥분하고 있는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조용히 시키는 것. 이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십시오. 전부. 동북공정을 하려면 동북공정이 뭔지 알아야 되는데 내가 왜 이사장하고 토론을 하자고 그러냐. 당신 모르면 그만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동북공정 어떻게 됐느냐. 이거 완전히 끝난 거예요. 보세요. 그 다음에 온 사람도 일제강점기 사회경제사 전공. 그 다음에 김학준 정치외교학 전공. 김호석 일본정치 한일관계. 김도영 한말 일제강점기 전공. 이영호 일제강점기 전공. 전부 다 이런 사람이 전공한 거예요. 이 사람들 어떻게 동북공정을 알아서 대처합니까? 그런데 새로운 박지양 이사장은 그나마 일본 사회경제사 전공도 아니고 일본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고 영국사 전공이에요.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고구려 연구재단 때만 그래도 한국 고대사 전공자이지 모두가 일본사 전공 또는 정치학자들이었어요. 결국은 동북공정에 대한 대응은 실패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한국학술대회 때 정말로 준공이 바라는 학술대회만 하고는 아무 문제 제기 안 했어요. 독도 이슈 문제가 되자 일본사 전공자들이 이 문제를 들고 어마어마하게 떠들었어요.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2017년까지 그 탈취한 역사를 자국 역사로 만들었는데 여기 이사장들이 제 결론은 이겁니다. 정재정, 김학종, 김호선 비전문가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은 이 얘기를 제대로 파악조차도 못하고 일본과도 논쟁만 벌리느라고 대부분 동북공정은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독도 문제가 중요한 문제가 됐어요. 자, 그러면 독도 문제는 성공했느냐? 성공하지 못했어요. 결국은 독도 문제, 위안부 문제 다 실패했고 독도는 일본 교과에서 실리게 됐고 그 다음에 위안부 문제는 지금까지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예. 이처럼 고구려 연구재단, 동북역사재단까지 20년 역사 기간 동안에 7명의 이사장들은 역사 침탈에 실패했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이처럼 실패한 대응에 대한 결과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하는 막중한 임무를 가진 7대 동북아 역사재단에 한국 고대사도 일본사 전공도 하지 않은 영국사 전공자가 이사장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뉴라이트이고 국사해체론을 주장하는 그룹에 이사장이 취임하였고 그런 이사장 취임이 첫 간담회에서 아까 우리가 봤던 그런 상상을 초월하는 대단한 역사관을 내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그냥 한번 해본 소리가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국사해체론을 실제로 진행하겠다는 첫 번째 신호가 나왔습니다. 재단의 홈페이지 재단 소식을 들어가 보면 딱 2개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가 제7대 박지양 재단이상 취임식. 두 번째가 수요 포럼에 임지연 교수 강연회가 나옵니다. 수요 포럼에. 이것이 재단 이사장이 1월 침입해서 금년 들어서 첫 번째 행사입니다.
거기에 임지연 교수 강연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제일 먼저 겁니다. 임지연 교수는 누구냐? 아까 국사해체론 했을 때 가장 앞섰던 사람이 임지연 교수입니다. 한양대 교수라고 했었죠. 서강대학교에서 역사학과 철학을 전공해서 동대학원에서 마르크스 엥겔스와 민족문제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 다음에 서강대학교 교수로 있으면서 트랜스내셔널 인문학 연구소를 설립했어요. 트랜스내셔널은 뭐냐면 민족을 넘어서 그 말입니다. 탈민족주의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민족주의는 반역이다. 우리 안에 파시즘, 이 파시즘은 민족주의를 말하는 겁니다. 희생자 의식의 민족주의. 이 희생자의 의식의 민족주의라는 게 보면 강연의 제목이 희생자 의식 민족주의를 넘어섭니다. 넘어서. 동아시아 역사 화해를 향하여. 똑같은 얘기죠. 자, 이 사장이 공유해야지 된다. 우리 것도 드려야 된다. 이런 이론적 근거가 바로 민족주의를 넘어서 동아시아 역사의 화해를 향하여입니다. 좋아요. 저도 얘기합니다. 정말로 보편타상성이 있는 동아시아 역사를 만들자고 주장한 사람이 접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는 아까 말한 대로 국사를 해체하자는 그러한 백그라운드가 뒤에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폴란드, 일본, 독일, 한국 등의 사례를 통해서 희생자 의식 민족주의 현상을 진단하고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았다. 자, 이 사장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족주의를 벗어나자는 주장이었습니다. 역사 문제 옛날 것 유물 갖고 싸들지 말자. 공유하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일본 우리에게도 들어. 그래가지고 화해로 가자. 동아시아의 역사 화해를 하자. 라고 주장을 하는, 이거 얼마나 위험한 것이 아닙니까? 좋아, 지들 그렇게 하라는 거야. 근데 동북아 역사재단은 뭐 때문에 생긴대냐 말이야. 우리 역사를 뺏어가려는 사람들한테 대응하라고 만드는 동북아 역사재단 이사장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기자회견을 하고 첫 번째 행사에 바로 그 최고의 앞장서서 부르짖고 있는 학자를 데려다가 첫 번째 행사 강연을 시켰다는 겁니다. 자, 이상에서 동북아역사재단의 설립 목적과 이사장들의 면모를 살펴보았습니다. 제7대 이사장의 박지양 이사장은 여러 면에서 전혀 다른 이력과 활동을 하는 인물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걱정이 앞섭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영토와 영토 문제에 대한 정책과 전략을 책임질 이사장으로서 앞에서 질의한 것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제 얘기는 이상이고, 자, 그러면 너는 누군데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한테 이렇게 공개 토론을 요구하는 거야? 저는 동북공정 고구려사라는 책을 번역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중공에서 고구려 역사가 자기 역사라고 하는 첫 번째 국가에서 발행한 교과서입니다. 그 다음에 중국이 쓴 고구려 역사, 이것도 제가 번역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두 번째 교과서입니다. 근데 왜 이걸 내가 번역했냐? 앞에다가 100페이지씩 제가 이 책을 읽을 때 조심한 점을 썼습니다. 안 그러면 우리 학자를 또 뺏겠습니다. 그쪽 일은 또 뺏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북공정과 한국학계의 대응의 논리, 이것은 24명이 1600페이지에 달해서 각 조목조목 시대별로 우리가 반영해서 그걸 반박했던 책을 했습니다. 백두산 국경연구, 결국은 영토 문제입니다. 이건 1962년도 조선과 중화인민공화국이 했었던 그 국경 조약을 제가 하나하나 해설하고 했던 책입니다. 동북공정 백서 제가 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국사가 된 조선 부여 고구려 발해 맑은 나라를 제가 맑은 나라 출판사에서 이 책을 냈습니다. 저는 고로 35년 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했던 사람으로서 새로운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에 대해서 큰 두려움을 가지고 걱정을 가지고 소위 공개 토론을 제안하는 것입니다.